미국이 이란 내 핵시설 3곳에 대한 군사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9.11 사태에 악몽이 있는 뉴욕은 즉각 최고 경계태세령을 발령하고 보안 태세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란이 완전한 핵포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미래 공격은 훨씬 크고 쉬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중동 노선을 일시 중단해 하늘길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 유가 급등 우려도 현실화돼 원유 가격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뉴욕주 예비선거 최종 순위 투표에서 조란 맘다니 후보가 부동의 1위였던 쿠오모 전 주지사를 누르고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 총기를 난사한 괴한을 집사가 트럭으로 들이받고 보안 요원이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미국이 이란 내 핵시설 3곳에 대한 군사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9.11 사태의 악몽이 있는 뉴욕은 즉각 최고 경계태세령을 발령하고 보안태세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도심 곳곳 경찰력을 증강 배치하고 주정부와 연방당국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위험 요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의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핵시설 3곳을 공습한 가운데 뉴욕시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일주일 넘는 공격을 이어간 이후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 제거 작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사실상 전면적 군사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뉴욕시경은 이란 공습 이후 곧바로 경계 수위를 높이고 병력을 도심 전역에 증강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영사관, 트럼프타워, 유대교 회당인 엠마누엘 성전 등 인근에는 이미 강화된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NYPD는 연방수사당국과 공조하며 관련 첩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유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오전 현재 뉴욕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뉴욕은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도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모든 주정부 기관과 주요 기반 시설, 유틸리티 등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MTA와 항만청 역시 대테러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뉴욕시 주요 종교시설과 문화 외교시설 주변에는 NYPD의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기관 싱크탱크 인터넷 안보센터는 브리핑에서 이란은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미국 내외에서 물리적 또는 사이버 테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치 프랭켈 전 FBI 요원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로운 늑대형 로운 울프 테러리스트와 잠복 요원처럼 행동하는 슬리퍼 셜리라며 이들은 평소 일반인처럼 생활하다 특정 지시에 따라 테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군사작전으로 미 국방부는 미국만이 운용 가능한 13,500kg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과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지하에 매설된 시설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은 단기간 작전이며 장기전으로 이어질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는 미국의 이란 개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쟁보다는 협상의 달인이 되겠다고 자임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정반대의 선택을 한 가운데 미국은 중동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중동 주둔 미군 병력들의 초비상령을 내리고 항공모함 전단을 3개 그룹으로 급증시키는 등 압도적인 파워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6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 본토 공격을 단행한 가운데 대국민 담화에서 이란이 평화를 추구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이란이 외교 협상을 통한 완전한 핵 포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미래 공격은 훨씬 크고 쉬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펜타곤과 중동 지역 전쟁을 관할하고 있는 미 중부군 사령부는 중동 지역 주군 미군들에게 적색 경계령을 내리고 압도적인 미군 군사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전례 없는 이란 공격에 따른 장기전, 나아가 중동 지역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펜타곤은 이미 중동 지역 항공모함 전단을 통상적인 한 척에서 전시 때의 세 척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현재 해군 외에 육군과 공군을 위주로 4만 7천 명의 미군들이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카타르에는 미 중부군 현지 사령부와 만 병력이 있고 쿠웨이트에 가장 많은 13,500명이 주둔 중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데 대해 의회는 충분한 교감 없이 이란 공격이 이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 간사인 존 하임스 하원의원도 미국의 이란 공습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것이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우리 군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행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X에 대통령이 이란을 무단으로 폭격한 것은 헌법과 의회 전쟁 권한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킬 위험을 감수했다며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며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뛰어들자 전 세계 항공사들이 중동 노선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국의 영공이 폐쇄된 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공편들은 중동 노선으로 우회해 왔는데 또다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이번 미국, 이스라엘, 이란 분쟁 여파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상공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현지 보안 상황을 고려해 싱가포르행 두바이발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어제와 오늘 두바이와 리야드로 오가는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영국 항공도 어제 두바이와 도하 노선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고 이후 항공편에 대해서는 계속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직전에도 일부 항공사들은 카타르행 항공편을 중단했고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역시 두바이 노선 운항을 멈췄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내외에서 발이 묶인 여행객들을 돕기 위해 구조 항공편 운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사들이 항공유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유가 급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원유 가격이 5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오늘 오전 2.52% 상승한 77달러 38센트에 WTI유 선물 가격도 2.49% 증가한 75달러 66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리스타드의 지정학 분석 책임자 호르헤 레오는 만약 이란이 직접적인 공격이나 지역 석유 인프라 타격으로 대응한다면 원유 가격은 급격히 폭등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보복이 없더라도 시장은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고 필요시 12억 배럴 규모의 비상 비축유를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판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일 하루 전인 오늘 공개된 최종 순위 투표 시뮬레이션에서 조란 맘다니 후보가 부동의 1위였던 쿠오모 전 주지사를 누르고 역전에 성공하며 선거 구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머슨 대와 픽스11, 더 힐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장 선거 순위 투표 1라운드에서는 쿠오모 후보가 35%로 근소하게 앞섰고 맘다니 후보는 32%로 바짝 뒤를 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13%,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이 8%, 스캇 스트링거 전 뉴욕 감사원장이 3%를 기록했으며 유권자 중 약 4%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에머슨 대가 실시한 랭킹 투표 시뮬레이션 최종 8라운드에서 맘다니 후보가 쿠오모 후보를 52%대 48%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맘다니 후보가 처음으로 최종 라운드 승리를 기록한 사례입니다. 에머슨 대 여론조사국 책임자 스펜서 킴벌은 지난 5개월 동안 맘다니 후보의 지지율은 1%에서 32%로 급등한 반면 쿠오모 후보는 초기 지지율과 큰 차이 없이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며 순위 투표 시뮬레이션 결과 맘다니 후보는 18%포인트를 추가로 얻은 반면 쿠오모 후보는 12%포인트 증가에 그쳐 최종 라운드에서 판세가 뒤집혔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이 협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맘다니 의원은 최근 며칠 동안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음성 메시지를 연이어 받았고 일부 메시지에는 반이슬람적 발언과 함께 차량 폭탄 협박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맘다니 의원은 이번 선거를 과거의 정치와 미래의 정치 사이의 선택이라고 표현하며 선두주자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미시건의 한 교회에 총기를 든 괴한이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집사가 트럭으로 총격범을 들이받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유튜브에 올라온 해당 교회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에는 약 150명의 교인이 모여 어린이 성경학교 예배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가던 무렵 갑작스러운 외부 소리에 놀라 사람들이 의자 뒤로 숨거나 뒷문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어 모두 뒤쪽으로 이동하라는 소리치는 음성과 함께 총성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리며 영상은 끊깁니다. 미시간주 웨인시 경찰은 크로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교회 보안 요원이 총격범을 사살한 상태였으며 또 다른 보안 요원 한 명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격범은 31세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교회 내부에 수차례 총격을 가했으나 다행히 추가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쪽으로 다가오며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던 그는 당시 교회로 진입하던 집사가 운전하던 포드 트럭에 치여 쓰러졌고 그 틈을 타 보안 요원이 쏜 총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트럭을 운전했던 집사는 총격범이 총격을 가하는 와중에도 차량으로 그를 막아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과 교회에 따르면 총격범은 차량에서 내릴 당시 전술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바비 켈리 주니어 담임 목사는 디트로이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용의자의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여 직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서 신속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항상 평화를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는 공격을 당하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자체 보안 인력을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사건과 관련해 데린 카밀레리 미시간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총기 폭력은 어떤 지역사회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예배 중이던 교회가 공격받은 점은 매우 충격적이며 이번 사건에서 생명을 지켜낸 경비원과 집사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서 160억 개에 달하는 사용자 로그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분석이 나와 개인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정 비밀번호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출 정보 160억 개는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구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용자 1인당 1개 이상의 계정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로그인 정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한 번의 해킹으로 탈취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다수의 사건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 탈취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해 제작된 악성 코드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환경 워킹그룹 분석 결과 올해의 덜티 더즌 1위는 시금치로 평균 7종, 최대 19종의 살충제와 농약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딸기, 케일, 포도, 복숭아, 체리, 천도복숭아, 배, 사과,
블랙베리, 블루베리, 감자 등이었습니다. 반대로 잔류 농약이 비교적 적은 농산물 리스트를 의미하는 클린 50는 파인애플, 옥수수, 아보카도, 파파야, 양파, 냉동 완두콩,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수박, 컬리플라워, 바나나, 망고, 당근, 버섯, 키위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폭염이 덮치면서 열돔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시민들에게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물 또는 스포츠 음료를 마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밝은색 옷을 입어 피부를 보호할 것,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야외 활동은 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로 탈수를 가속하는 알코올과 카페인을 섭취하지 말고 체온을 높이는 고단백 음식을 피하며 아이나 반려동물을 차량에 남겨두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인 로보택시가 본격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비스는 모델 Y 차량으로 10여만 대가 운영되고 소수의 SNS 인플루언서에게 제공됩니다. 또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되고 복잡한 교차로는 피하며 사고에 대비해 원격으로 개입하는 운영자가 대기합니다. 승객들은 정액 요금 $4 20센트를 지불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미국 내 다른 도시들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수백만 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